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이닉스의 유틸리티 직무, 유틸리티가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직무는 공조, 배기, 배관, 이쪽 많이 지원하시죠?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해서 또 면접 보시는 분들 어떤 포인트를 갖고 가시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인프라라고 하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실상. 하지만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단순한 인프라 관리가 아닌 설계와 유지라고 하는 약간의 의미를 좀 부여했는데 무슨 말이냐? 공조나 배기가 없다. 이런다면은 반도체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바로 공조나 배기 유틸리티는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서 제품 품질과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 직무다. 그래서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티도 안 나지만 없으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 그런 직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이것도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한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수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극미세먼지와 온도, 습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유틸리티는 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완벽히 제어하는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먼지 제어해 보셨어요? 공기, 무엇인가 막 제어해 보셨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약간 뭐 양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기, 기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항상 면접을 가실 때 제일 처음에 내가 지원한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어떤 의미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많이 듣는 H백이죠. H백 공조. 천장에서 하강하는 무결점 공기.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와 청정도의 완벽한 제어. 그래서 H백 하면 저는 이제 LG전자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H백 사업을 LG전자가 잘 벌이고 있죠. 그래서 H백, 뭐 삼성전자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H백 공조 쪽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의 경험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핑이죠. 배관. 여기 보이는 게 배관들이죠. 그래서 공정 설비로 직결되는 유체, 뭐 가스, 케미컬, 공기에 균일하고 안정적인 공급 라인을 해주는 파이핑. 그다음에 이그저스트가 백이죠. 빼야죠, 밖으로. 그래서 공정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포집하고 스크러버를 통한 정화, 그다음에 안전한 외부 유출. 그래서 이쪽 직무는 요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무결점의 공기, 온도, 습도, 청정도의 완벽한 제어.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욕실에서 샤워할 때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건조시켜주기 위해서 흰펠 달죠. 욕조 위에 흰펠.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샤워기에 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세면대에 물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배관은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요거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은 들어가셔서 뭐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 볼까요? 공조 쪽이다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아까 위에서 이렇게 쭉 제어해 준다고 했죠. 클린룸 환경을 제어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도 제어해야 되겠죠. 온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의 균일도를 결정하는 온도를 제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습도, 정전기랑 화학 반응을 제어하는 습도 제어. 그다음에 청정도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파티클, 먼지 차단하는 거. 그래서 공기조화 기술 H백은 단순한 냉난방이 아닙니다. 반도체 품질을 결정짓는 3대 환경 변수인 온도와 습도와 청정도를 극한의 허용 오차 내에서 유지하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점검하고 하는 역할인데, 우리 유틸리티 이쪽 배관, 공조 쪽이신 분들은 특히나 공조이신 분들은 온도와 습도와 청정도를 관리한다.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 임팩트, 그래서 환경 변동에 따른 그런 공정 영향도 뭐 당연히 저런 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 알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요걸 좀 보자는 거죠. 먼저 습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습도라고 하는 부분은 습도가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전기가 증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발생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화학물질의 반응 속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습도를 제어를 잘 못하면 공장이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셨을 때에 저런 습도라고 하는 저 변수를 잘 제어하셔서 성공시킨 경험. 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온도가 되겠죠. 뭐 여러분들 실험하는 거나 뭐 이런 프로젝트나 경험들을 보면 온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적정 온도를 찾기 위해 그래서 기준 온도 이탈 변동하게 되면 웨이퍼 표면에 반응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균일도가 저하된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가져가는 거고. 아마 청정도 파티클은 뭐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이 유입되거나 클래스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제품 분량에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을 우리가 왜 따져야 되는지, 사실 변동 현상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죠. 이런 습도나 온도나 청정도가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러한 환경 제어의 실패는 곧 수율의 하락을 의미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 관련해서의 경험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험은 저런 것들을 내가 제어를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저런 것들을 제어를 잘했다.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잘 제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경험을 서술하실지, 아니면 생겼지만 요걸 잘 처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방, 두 번째는 조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경험, 뭐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배기죠. 배기 시스템은 이제 유해가스를 제어하거나 안전하게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중에 필수 불가결한 맹독성 화학가스가 발생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걸 잘 포집해야 되겠죠. 스크러버에서. 그래서 배기 라인을 통한 포집, 스크러버 설비를 이용한 유해가스 완벽 제거 중화시켜서 결국에 안전 확보. 그러니까 이거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막 이런 가스 흡입하고 그래서 사망 사고도 있고 했었는데, 그럼으로써 굉장히 좀 안전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좀 중요한 거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배관이죠. 배관은 파이핑, 유체 흐름의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공정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안정적인 흐름이 곧 공정 안정성이다. 일단 압력이 있겠죠. 배관 내 일정한 압력 유지로 공급 변동성 제로화. 그러니까 똑같은 압력으로 이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유량도 필요하죠. 가스나 케미컬 공기에 편차 없는 균일화된 공급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배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리키죠. 결국 어디에서 요게 이제 누설될 것인가. 그래서 누출의 원천 차단 및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한 라인 설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뭐 실험하시다가 누설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실제 이제 이 직무는 설비 관리, 설비 보전 업무를 하시다가 저 릭을 잡은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어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경력자이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오셔서 배관을 잡으시면 될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저거 누설되는 부분이 아닌 뭐 압력이나 유량 쪽 요런 쪽에 있어서의 것을 가지고 내가 요 파이핑을 안정적으로 공급시켰다. 요렇게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런 내용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3대 시스템, 공조와 배기와 배관. 공조는 공기를 다루는 거죠. 핵심 제어 지표는 온도와 습도와 청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품질과 수율을 극대화한다라는 부분. 배기는 가스였습니다. 유해가스. 이것을 스크러버나 정화율, 스크러버를 통해서 우리가 잘 포집한다라고 봤고, 정화율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 다음에 배기하는 요 압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작업자와 환경의 안전을 좀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일단 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이핑이었죠. 유체, 가스나 케미컬이나 물 같은 것들이 잘 흐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과 유량과 또한 누설되는 것, 릭되는 부분 없이 잘 따져야 될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은 공정 운영의 안정성이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공조나 배기나 배관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요걸 좀 파악하고 계시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를 통해 요 부분, 이를 통해 이 부분, 이를 통해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포부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게 될 일과
여러분이 하신 경험단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 및 예방 정비라고 해서 PM, 요것도 좀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걸 다 관할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전력 소비를 최적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공조 설비는 팹 전력 소모의 가장 큰 축이죠. 한마디로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PM으로서는 뭐예요? 전력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절하게 효율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니까 전기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요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이죠.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피엄의 역할이 결국에는 뭐예요? 어차피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돌아가게 냅두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서 낭비되는 거 없이 그런 부분들을 잘 최적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방정비도 있습니다. 철저한 PM,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를 통해서 설비가 다운타임 되는 거.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걸 방지하고 최대한 좀 많이 쓰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뭐 각각의 역할, 그다음 플러스 요러한 개념으로서 일을 하신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운영 최적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은 저는 생산 쪽은 돈을 좀 쓰는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쓰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 원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인프라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뭐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의 목표가 있겠죠. 최대한 아껴 쓰면서 이걸 최적화시켜야 된다. 그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런 거죠. 전력 소비를 최적화시킬 거고 에너지 세이빙 이런 전략담을 펼칠 거고 무엇보다도 예방 정비를 통해서 쓸데없는 원가 나가는 걸 방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입사 후 포부 같은 때 어떠한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런 걸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최적화시키겠다. 단순히 돈 아낀다라는 게 아니라 팹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된 비즈니스 핵심 역량이라고 본다.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단에 있어서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시게 되는 일,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경험들을 연결시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포부에다가 좀 작성해 주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고요. 그래서 유틸리티 엔지니어, 그래서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뽑아내서 여러분이 어필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경 설계, 공정이해, 안전 확보, 흐름 제어, 운영 최적화. 요 5가지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역량이 있냐? 나는 온도나 습도나 청정도를 제어해 봤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두 번째는 환경이 수율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변수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뭐 배기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뭐 H백, 공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것이 결국엔 수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들을 조율을 잘해서 수율에 좀 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배기나 유해가스 핸들링 역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 질문으로 주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냐, 문제가 터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등등의 이론적으로라도 핸들링 역량을 좀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배관의 압력, 유량, 누설 관리 이런 것들도 기초적인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효율화 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 정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이전 경험에서 요걸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 과거 경험에서 가지고 가자. 그 다음에 환경이 수율에 미치는 인과관계 파악도 과거 경험에서 가지고 가자. 다음 백이나 유해가스 핸들링 역량은 여러분이 이걸 해본 적이 없다면 이론적인 미래의 지식으로라도 가지고 가자. 그 다음에 압력, 유량, 누설 관리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셔야 되는 역량인 거고 역시나 효율화시키는 것, 예방정비 지식도 현재 해본 게 없다면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지식을 가져가자.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경험에서 여러분의 지식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고 3번과 5번은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좀 알고 가야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면접에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3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라고 했죠. 이런 미래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이 PT 면접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집어넣으셔서 내용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한 문장을 만든다면, 저의 역할은 나는 뭐 하는 거냐? 클린룸 환경을 완벽히 유지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해가스 요걸 안전하게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안정적인 유체 공급과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율. 그 다음에 생산 안정성을 어디에서? 최전선에서 확보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는 인프라 쪽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충실히 묵직하게 해내는 그런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그런 역할입니다. 철저한 조연이죠. 절대 드러나지 않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양기, 뭐 기반 기술 이런 친구들이 받고 뭐 R&D 설계 이런 친구들이 받는데 뭐 니네들 내가 없으면 이거 만들어낼 수 있겠어? 사고나 나지?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조연이다. 아무튼, 하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조연.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역할을 잘한다 해서 국정원의 역할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 환경, 안전, 안정성, 효율, 인프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전공 지식, 경험과 잘 연결시켜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잡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표 같은 경우에 이거였죠. 그래서 최종 목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이런 공정 치명타, 어디에 치명타를 미치는지, 그러니까 요 표랑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주셔서, 어, 내가 어떻게 그냥 이걸 공조를 해봤다, 배기를 해봤다, 배관을 해봤다 라는 것보다는 저런 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공정이 있으면 그런 공정단에서의 공조와 배기와 배관 상에 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고, 만약에 공정단을 좀 잡기 힘드시면 뭐 전체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일반화된 내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조금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반도체 취업 전략에다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이 경험을 잘 끄집어내서 특히 자소서에 작성하신 경험들을 면접용 답변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면접 준비하실 때는 첫 번째 면접용 답변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핵심 기출은 여기에다가 그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 댓글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답변 잘 만드시고 연습 많이 하셔서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배기직무죠. 유틸리티. 제가 항상 그 자소서 쓸 때 양상기술밖에 못 써가지고 좀 죄송했는데 유틸리티 직무를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유틸리티 직무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한번 잘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